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5월 19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넥스트비티 일부 물량이 좀 체결이 됐는데요. 아직은 전체 물량은 체결이 안 됐어요. 한 1500주밖에 체결이 안 됐습니다. 넥스트비티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 매수가를 안 주고 일부 물량만 좀 체결이 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넥스트비티가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좀 정상적으로 아쉽네요.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저가를 좀 잘 잡았는데 조금 일부 물량만 체결이 되고 전체 물량이 좀 체결이 안 됐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부 물량 체결이 돼서 수익을 주고 있으니까요. 자, 조금 더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은. 넥스트 비티를 2295원에 조금 더 사봤습니다. 추격 매수를 한 거죠. 제가 원래 매수가를 여기다 대놨었는데 이 아래 꼬리에서 1500주인가요? 그 정도밖에 체결이 안 됐죠. 그래서 2000주 조금 넘게 2295원에 좀 더 사봤습니다. 넥스트비티 물량을 조금 더 살려고 아래쪽에다 좀 대놨는데 추가 물량을 요거는 체결이 안 되고 현재 아래쪽에서의 좀 박스권을 만들고 그 자리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가 살짝 나왔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좀 매도를 걸어 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매도가 됐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넥스트비티 상승이 더 나오질 못하고 요로 뚫었던 돌파된 자리 이탈이 좀 나와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넥스트비티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남선알루미늄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고점 돌파가 좀 나왔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5,700원 20만 주 물량을 먹는지 좀 볼게요. 자, 이거는 뚫어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호가 배열을 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뚫렸죠?
자, 일단 5,790원에다가 좀 매도를 미리 걸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고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다시 고점 돌파를 좀 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매수가 한호가 위에서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선 알루미늄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한 종목은 매수를 해서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내일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 BT는 이 상한가 들어가는 봉에서 일정한 아래쪽에서의 이런 긴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는 자리가 나왔잖아요. 이런 자리들. 자,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지지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자, 거기를 지지로 할 것을 보고 좀 지지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290원 조금 아래다가 제가 매수를 대기를 해놨었어요. 자, 분봉상 보면 자, 오전에 일찍 좀 급락이 나왔죠. 여기 급락이 나올 때는 좀 지켜봤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주고 다시 떨어질 때 제가 요 자리에다가 매수 대기를 좀 해놨는데 1500주인가요? 그 정도밖에 체결이 안 됐죠. 아주 조금 좀 체결이 되고 그대로 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량 매수 체결이 안 돼서 좀 아쉽게 지켜보고 있다가 요런 자리 계속 지켜주길래 제가 여기에서 좀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서 물량을 좀 추가를 했고요. 조금 더 살려고 했는데 또 그 더 살려고 하는 물량은 또 체결이 안 됐고 그래서 일부 물량 더 체결이 된 것까지 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절반 팔고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전량 매도하고 좀 매매를 마무리를 했어요. 자, 얘는 급락 후에 이런 자리 지지할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아래 꼬리를 충분히 달아줬고 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굉장히 줄이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저점 라인을 요 아래 꼬리 만드는 이런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시세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 이탈이 나온다면은 이제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렇게 넥스트 BT는 돌파 이후에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돌파된 자리 지지 매매로 좀 매매 대응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분봉 돌파 매매로 좀 대응을 한 거고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일봉상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앞전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깔끔하게 나왔죠. 그런데 지지를 못하고 이제 떨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총선이 끝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 소멸로 급락이 나왔던 자리고 사실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런데 이 자리를 좀 지지저항 라인으로 잡고 분봉상 돌파가 나오길래 요봉에서 이제 전고점 분봉상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 자리. 자, 이렇게 일정하게 박스 만들던 자리를 깔끔하게 좀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분봉상만 보고서 좀 대응을 한 겁니다. 일봉상의 모습은 좋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조정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서 일부 물량 좀 덜어냈죠. 그리고서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락을 해서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을 줬지만 결국에는 돌파된 전고점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더 홀딩을 했다면 이런 구간 이제 수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한 3, 4% 정도. 그렇지만은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나온 거지. 만약에 이게 하락을 했다면 물량을 들고서 반 수익 실현한 것도 까먹고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대로 매매를 잘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종목 좀 매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훨씬 더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더 터뜨렸기 때문에 사실 차트 모양상으로는 이 거래대금의 증가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매물대가 없는 자리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장 시초가 부근을 돌파한 이후 이렇게 쭉 지지를 했죠. 자, 이런 자리 만약에 돌파하고 지지 자리 매매했다면은 여기서도 수익 났을 거고 여기서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물론 매매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하락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럴 때는 반드시 또 손절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얘가 분봉상 상한가 들어갈 때는 좀 깨끗하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좀 상한가에 마무리가 좀 됐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상한가가 풀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 전에 상한가가 들어갈 때 빠르게 좀 들어가서 장 마감 한 2, 30분 전에 또는 한 10분 전에라도 상한가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다음날 갭이 뜰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상한가에 못 들어가고 동시호가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또 내일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아래쪽에서부터 파동으로 따지자면 뭐 3파동이 다 나온 구간이에요. 이렇게 2파동, 3파동.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물론 상장 시초가를 뚫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쪽에 매물대가 없고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바닥권에서 대비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한 거의 300%, 3배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급락이 떨어져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차트상 모양은 좋진 않습니다. 일정한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한 자리도 아니고 매물대를 정고점을 깔끔하게 뚫어내는 그런 상한가봉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물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지만 재료는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분봉상도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전혀 상한가 한번 풀리지도 않고 그냥 딱 굳혔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풀렸어요. 살짝 아래 꼬리 달고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쭉 말아 올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상한가 이 밑에다가 매수 대기 해놓은 물량들 아니면 상한가 대기 해놓은 물량들 아니면 상따 했던 물량들 한번 이렇게 물량 털어내는 그런 이제 뭐 세력들의 장난질인데 물론 뭐 안 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잘 들어갔고요. 자, 일봉상의 위치는 좋지는 않지만 얘가 어떤 재료가 있냐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제 제2차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웨이에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중국의 이제 반도체 수급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반도체 자급을 위해서 SMIC라는 파운드리 업체에 4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 SMIC라는 회사에 이 제휴업체로 피델릭스가 좀 관계가 돼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좀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내일 좀 갭이 강하게 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봉상 차트는 썩 좋지 않은 모습이고 거래대금 또한 좀 약하기 때문에 내일 갭이 높게 뜬다면 뭐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KCT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는 이쁘죠. 자, 뭐 요런 자리도 이제 돌파가 나온 모습이고요. 또 요런 정고점 자리도 돌파가 나온 모습이죠. 그러니까 매물대를 지금 싹 돌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 또한 앞에의 거래대금을 월등히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고 상한가도 분봉상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다가 한번 흔들었지만 또 빠르게 회복하고 상한가를 잘 마무리하고 종가까지 풀리지 않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봉상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종목의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요. 분봉상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 화폐 개혁 관련한 그런 종목이고요.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 뉴스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화폐 개혁주 하면은 또 한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요 앞고점은 좀 돌파를 했습니다. 좀 길게 보면은 이런 앞에 매물대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매물대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봉으로 장대항봉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윗골이 달린. 거래대금도 월등히 터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다. 앞고점의 매물대가 좀 부담스럽다. 자, 분봉상 차트를 좀 보면 장중에 좀 지켜보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좀 만들었죠. 이렇게. 근데 이 돌파할 때에 거래대금이 월등히 증가하는 돌파봉이 좀 아니었어요. 자, 요 정도 좀 돌파를 했는데 물론 뭐 요 봉 보고서 요 거래대금 보고서 조정 자리에 매수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매수되진 않았죠. 아래까지 좀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좀 살짝 아래 꼬리가 닿긴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 빠르게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기는 힘들죠. 자, 그리고 일봉상 모양도 좋지는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매매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자, 또 청호컴넷이라는 종목도 이제 화폐개혁 관련주인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전혀 장대항봉을 뽑아준 자리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매매 대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굉장한 뉴스거리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팬데믹 백신 임상 시험 항체가 이 대상자 모두에게 형성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백신이 개발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큰 기대감으로 어제 이제 미국장도 대폭 상승을 했죠. 다우지수가 무려 3%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또한 한 2.5% 정도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그런 큰 상승을 일으키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 모더나가 이 임상 시험을 한 거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상자가 한 45명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1상 임상 시험서 45명 정도 이제 대상을 했는데 전원 항체 형성이 됐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백신으로서 생산이 되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임상 2상을 거치고 또 임상 3상을 거쳐야 됩니다. 임상 2상에서는 최소 100명 이상에게 좀 실험을 해야 되고요. 임상 3상에서는 한 1000명 이상의 대상으로 이 시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이상의 시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이 결과와 부작용이 없어야지만 이게 이제 백신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매겨지는 건데 그 기간도 만만치 않고요. 또 그 확률도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재료가 큰 재료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시장을 좀 보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던 횡보하던 자리를 오늘 갭으로 좀 돌파를 깔끔하게 좀 했어요. 자, 갭상승을 하고서 얘가 장대양봉으로 좀 이렇게 뽑아줬으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이 될 건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나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은 이 집 나갔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20거래일 이상 중에 거래대금 상으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매수를 했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에 좀 집중되는 이 매수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무려 8,400억을 매수를 하면서 기관 전체가 이 코스피 시장에 이제 베팅이 들어왔어요. 오늘 개인은 무려 1조 1,8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매수한 물량을 오늘 좀 차익 실현하는 아주 스마트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최근 매매는 이 과거의 모습과는 굉장히 확연히 다른 그런 매매 동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약하게 들어왔고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에 동참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개인들이
일주일 동안 집중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 매매 동향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좀 들어왔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조금은 약했어요. 물론 갭상승이 뜨긴 했지만 이 전고점 부근 이 자리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론 미국발 훈풍에 의해서 오늘 시장이 좀 상승이 나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차트상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사실입니다. 자, 종합 또한 횡보하던 자리에서의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무너진 전저점 라인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자 요런 이제 무너진 전저점 라인을 터치를 하고서 지금 돌파는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전고점에 좀 부딪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상승 추세가 다시 좀 이어지려면 이 무너진 전저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장대 항봉과 더불어 이 121선마저 돌파를 한다면 굉장히 강한 또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백신이나 또 치료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굉장히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재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